네, 안녕하십니까. 송국권 FC입니다. 지난 연말 영상 이후로 새로운 내용으로 또 이렇게 신년을 맞이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신년 맞아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사 계획이랄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구입, 구매 이런 계획이랄지,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축 계획 세우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축을 하실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인 목표까지도 잘 해결하실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거는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뭐 쉬운 내용으로 이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무설계 이론에 기반을 한 것인데 재무설계론이란 어떤 것인지 사전적 의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숲을 먼저 보고 방향을 설정해보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재무설계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어떤 범위를 고려해서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사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무언가 결정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은퇴 후의 노후 생활까지 생애 주기별 재무 관련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춰서 자금 등을 운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생애 주기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떤 그 구매를 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생애 주기별로 어떤 재무적 목표가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계획하신 이후에 그 뒤에 이제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 상담이라든지 강의 현장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교회 전도사님도 아니고 좋은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랑 같이 한번 실천해 보시죠. 제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올해는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보다는 몸이 먼저 나가는 실천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한번 올 한 해 잘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고요. 32세 고객분께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사례인데요. 저축을 왜 하시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사실 이 질문 드리면 대부분 뭐 그런 당연한 질문을 하나, 인간이면 저축을 하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32세 고객분은 37세가 되면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목표 금액으로는 5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 모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분은 또 그동안 또 금연성실하게 돈을 좀 모아놓으신 게 있으셨고, 또 집안에서 조금의 지원이 있으시니까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합의점이 이르렀던 게 결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결혼하시고 나면 다음 재무 목표는 뭘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이런 재무 목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44세 정도가 되면 이제 주택을 확장하고 싶다, 또는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금액은 3억 원 정도, 약 3억 원 정도를 생각하셨고, 기간은 7년 정도, 배우자분과 함께 정말 시쳇말로 빡세게 또 이렇게 돈을 모으시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혼했다 치고 그 뒤에는 재무 목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단기적인 목표 위주로 설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장기라고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를 설정하고 가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시거나 아직 생각을 잘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글쎄요 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를 만나고 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고객분들과, 여러 부류의 고객분들과 말씀을 나눠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아마 고객님은 자녀 계획이 있으시니까 자녀를 낳으실 거고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모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 금액을 약 한 2억 5천 정도로 잡으셔야 되고요. 기간은 약 한 10년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는 약 한 55세에서 60세
정도가 되실 텐데 한 10여 년 정도를 또 열심히 모으셔서 목표 금액 10억 원 정도면 노후생활, 희망하시는 노후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백지에다 이렇게 계산해가면서 서로 합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 이런 점을 느끼실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점점 삶이 팍팍해지겠군요. 제가 해결해야 될 돈이 점점 커지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모아야 될 기간은 점점 비슷한데 목표 금액이 커지게 되면 나이를 먹을수록 저희가 이 목표 금액을 해결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하는 릴레이식 재테크라고 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목표를 끊어서 가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와 장기 목표를 동시에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러면 단기 1 보시다시피 해결하고 나면 장기 저축이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단기 2, 단기 3, 단기적인 목표를 이렇게 하나씩 해결하실 때마다 제 뒤에는 장기 저축이 꾸준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 목적은 아까 1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긴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장기적으로 잘 끌고 가실 때 긴 여정을 떠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보험을 기초공사로 보험을 준비를 하고 가자, 이런 것이 재무설계론적에 입각한 보험의 관점입니다. 사실 기초공사에 대한 보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다양한 분야이고 넓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기초공사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사실 보험의 종류, 그리고 실손보험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생명보험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화재보험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게 어떤 보험이 좋은 보험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좋은 보험에 대한 기준, 최소한 요거는 갖추시면 꾸준히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기준점을 알려드리면 혼자서도 충분히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와 장기 저축을 좀 동시에 진행하면 좋겠다, 끊어가는 저축에 대한 부분은 이런 문제가 갖고 있다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요약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요약한 걸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끊어서 저축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5천만 원 정도의 결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과 나중에 결국 10억 원의 노후 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결혼을 위한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한 기간과 10억 원을 위한 기간이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끊어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해결하지 못할 수 있고 점차 내가 해결해야 되는 돈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시다 보면 한 5, 60세 정도가 되시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생활을 조금 포기하시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와 장기를 좀 같이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무래도 단기적인 목적이 급하고 단기적인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를 약 한 7대3 정도로 단기를 70% 장기를 30% 정도 내 저축 여력의 100%의 그 정도 배분율을 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그 토대가 되는 게 보험이다. 기초공사 보험이고 또 여기 하나 더 하자면 비상금을 하나 더 둬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가시면 밸런스를 잘 맞춰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제 밑에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한번 이메일로 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